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나경원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이고, 수사가 과연 공정하냐 안 하냐, 이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에게.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쓸어주는 아재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나경원의 아들이 오늘 군대를 갔답니다. 그러면서 이 나경원 아들에게 제기가 되었던 이 논문 문제, 서울대 논문, 이것과 관련해서 제1저자로 등재되었던 이 논문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걸 또 대한민국의 기레기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걸 근거로 나경원은 또다시 기세 등등해지면서 본인의 서울시장 행보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 나경원의 이 수사, 검찰이 지금 나경원 아들 이 논문 문제 이거 무혐의 처분 내린 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내려진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인지,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 지금 정경심 교수의 이 수사 과정, 그리고 나경원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혐의를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수사 과정, 일반적으로 검찰이 검찰의 이 수사 과정을 놓고 정경심 교수와 나경원 수사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얼마나 이 나경원에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 나경원 아들 문제 이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인지, 이걸 우리가 과연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있는지,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검찰의 수사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 수사 과정별로 정경심 교수와 나경원의 이 검찰의 수사 과정을 한번 비교를 하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경심 교수와 나경원의 최초 고소고발장이 접수가 된 게 언제냐. 정경심 교수는 2019년 8월 16일, 이때는 사모펀드 혐의가 주 혐의로 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또 2019년 9월 4일에 표창장 위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러가지 혐의들이 또 추가가 되어서 정경심 교수의 이 혐의가요, 사모펀드와 표창장 위조 혐의 등 해서 토탈 14개 혐의입니다. 이때 고발인은 누구냐?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그에 반해서 나경원은 2019년 9월 16일입니다. 9월 16일에 아들 논문 위조 및 딸 성신여대 입학 특혜 등 13개 혐의입니다. 13개 혐의. 이때 고발인은 누구냐? 민생경제연구소 등 안진걸 소장이죠.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와 나경원의 이 고소고발, 최초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시점은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한 달 정도 빠르게 고소고발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소고발장이 접수가 되면은 검찰은요, 고발인 조사를 1차로 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누가 고발을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고발인 조사가 있었냐? 정경심 교수는 고발인 조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하지 않은 이유를 이 윤석열이요, 국정감사 때 이렇게 이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내용만 하더라도 그 의혹이 충분했기 때문에 별도로 고발인을 불러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나경원은 고발인 조사를 했느냐? 했죠. 안진걸 소장을 비롯해서 이 시민단체 고발한 사람들만 무려 7차례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최초 고발인 조사를 한 게 2019년 9월 28일 날 1차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 9월 18일까지 토탈 7차례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1차 고발인 조사를 한 게 9월 28일, 7차 고발인 조사를 한 게 9월 18일, 2020년 9월 18일, 무려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만 7차례를 거쳤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경심 교수는 고발인 조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고발인 조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다음은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참고인은 말 그대로 사건과 관련되어서 참고로 조사를 할 만한 사람들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참고인들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 범죄, 그러니까 이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은 피의자로 신분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왔다가 피의자가 되어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먼저 정경심 교수 측의 참고인 정경심 교수의 딸이 2019년 9월 6일에 1차 소환조사를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2일에 2차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아들 2019년 9월 24일에 1차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2019년 10월 3일에 1차 소환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때는 이미 정경심 교수는 참고인 신분도 피의자 신분도 아니라 바로 피고인 신분으로 1차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이요 소환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기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이때 이미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2019년 10월 3일에 1차 소환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2019년 10월 17일 날 7차례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무려 10월 3일에 1차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10월 17일에 7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으니 이틀 내지 3일에 한 번꼴로 나와가지고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경원 측의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나경원 쪽에는요 나경원 딸 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경원 딸에 대한 혐의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나경원 아들 역시 나경원 아들 역시도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경원은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조사를 한번 거쳤느냐? 나경원도 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는요 딸이 2번의 소환조사, 아들이 1번의 소환조사,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피고인 신분으로 무려 7차례 14일, 12여일 동안에 7차례 소환조사를 받는 동안에 나경원 딸과 아들 나경원은요 한 번도 소환조사를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이 표창장 위조 건으로 고소가 접수된 게 지난 2019년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9월 4일인데 참고인 조사, 첫 번째 참고인 조사가 2019년 9월 6일 정경심 교수 딸이 바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장 접수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렇게 딸과 아들 정경심 교수 모두 다 소환조사를 한 반면에 나경원은요 아들 딸 나경원 자체 2019년 9월 16일에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2020년 12월 20일이 되었는데도 나경원 쪽에는요 한 번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피의자가 특정이 되게 되면은 검찰은요 이제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압수수색 과정. 정경심 교수 측의 압수수색이 최초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2019년 8월 2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요 사모펀드와 관련된 압수수색입니다. 서울대와 부산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 고발장이 접수가 된 게 지난 2019년 8월 16일에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8월 27일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니 불과 고발장이 접수된 지 11일 만에 첫 번째 압수수색을 합니다. 11일 만에. 그리고 2차 압수수색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2019년 9월 23일입니다. 이때는 사모펀드 그리고 표창장 위조 여러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표창장 위조가 2019년 9월 4일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9월 4일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9월 23일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니 불과 19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요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동양대 그리고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자택, 한영외교, 부산시청, 부산대, 의전대학
그리고 웅동학원, 예, 조국 장관의 예, 처남 자택, 코링크 피 등 70여 곳을 예, 동시다발적으로 예,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고발장 접수가 된 지 불과 19일 만에. 예, 그러면은 그에 반해서 나경원은 예,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나경원의 최초 압수수색 시점은요, 2020년 예, 9월 29일입니다. 9월 29일. 나경원에 대한 이 고발장이 2019년 9월 16일 날 예, 최초 접수가 되었는데 2020년 9월 29일이니까 예, 1년 만에 예, 1년이 지나서 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요, 나경원 자택과 성신여대 그리고 서울대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등 이 네 곳에 대한 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나경원 자택과 성신여대에 대한 예,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이 되어버리고 이때 서울대와 예,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이 두 곳에 대해서 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압수수색이 또 언제 진행이 되었느냐, 2020년 10월입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됩니다. 이때 압수수색은. 이때 예, 성신여대 압수수색 한 곳 예,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려 예,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1년 만에, 그것도요, 나경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예, 꼴랑 3곳, 정경심 교수의 압수수색은요 예,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예, 11일과 19일 만에 예, 70여 곳이 이루어진 데 반해서 나경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예, 고발장이 접수가 된 지 1년 만에 예, 꼴랑 3곳이 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압수수색의 목적은요 예, 증거수집입니다. 증거수집. 말 그대로 예, 신속함이 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경원에 대해서는 예, 1년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1년이면은요 예, 증거물 훼손 그리고 예, 증거 전부 다 예, 숨겨버리고 증거 자체가 예, 1년 만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증거 확보가 되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정경심 교수의 압수수색은요 예, 증거인멸, 증거 훼손할 시간 없이 속전속결로 예, 동시다발적으로 70여 곳을 예,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나경원은요 예, 1년간 충분하게 예, 시간을 주면서 증거 훼손할 거 다 훼손시키고 예, 인멸할 거 다 인멸시키고 난 뒤에 예, 형식적으로 압수수색 한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네, 고발장이 접수되고 1년 만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예, 당연히 안 나오겠죠. 네, 그리고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 제가 있는 사람들은 구속을 시키겠죠. 예, 정경심 교수 쪽에 구속된 사람이 누구냐? 2019년 9월 16일에 예, 조국 장관 오촌 조카인 예, 조범동이가 예,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3일에 조국 동생이 예, 구속이 되었고 2019년 10월 24일에 예, 정경심 교수가 예, 구속이 되었습니다. 고발장 접수가 된 지 예, 불과 2달 만에 예, 3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나경원 측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구속은커녕 검찰이요 예, 구속영장 발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자체를 안 했습니다. 나경원 쪽에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네, 그래서 정경심 교수 쪽에는, 예, 정경심 교수가 2019년 9월 6일 날, 예,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지금 예, 재판이 예, 진행 중이고, 2020년 12월 23일, 예, 며칠 후입니다. 예, 1심 선고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소도 보면은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날짜가 2019년 9월 6일입니다. 그런데 예, 고발장 접수가 2019년 9월 4일 날 되었습니다. 예, 고발장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예, 기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예, 참고인 조사, 그리고 고발인 조사, 예, 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 그리고 뭐 압수수색, 뭐 이런 수사 과정들요, 싹 다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수사 과정 없이 예, 기소부터 먼저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수사도 하지 않고 예, 재판에 해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예, 기소부터 먼저 했다. 그런데 나경원은
예, 고발장이 접수가 되은 지, 예, 1년 3개월 만에 나경원 아들 논문 저자, 예, 1저자 등재된 거에 대해서 오늘, 예,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 무혐의에 대한 이유가 뭐냐? 증거불충분이랍니다. 증거불충분. 예, 앞서 말했다시피, 당연히 증거불충분이 나오겠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수사를 해야 되고,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되고, 피의자 조사를 해야 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과정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한마디로 수사를 하지를 않았는데, 증거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 당연히 증거 불충분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이렇게 정경심 교수와 나경원의 이 고소 고발에서부터 이 기소에 이르기까지 혐의도 14건, 13건 비슷하고 최초 고발된 시점도 9월달과 작년 2019년 9월과 8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공정한 수사로 보입니까? 이 공정한 수사를 거쳐서 지금 나경원에게 지금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윤석열은요, 공정한 검찰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이 조국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나경원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이고, 수사가 과연 공정하냐 안 하냐, 이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에게.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확연하게 불공정하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왜 자꾸만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윤석열의 이 거짓말에 국민들이 지금 열받고 우라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려면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